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모의 핵탄두를 800m 상공에서 터뜨리는 핵 반격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훈련에 대응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통일부를 담당하는 김학일 기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일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어제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는데 이게 핵 반격 훈련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핵 반격을 가상해서 전술 핵 공격을 수행하는 절차를 숙달시키는 종합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실시됐는데요. 첫날에는 핵 공격 명령을 하달 접수해서 실제 핵 공격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훈련했고 그 다음 날에는 적의 주요 지역을 전술핵으로 타격하는 발사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네. 북한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전 11시 넘어서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에 시험용 모의 핵탄두가 장착됐었고 동해로 800km를 날아가서 목표 상공 800m에서 탄두가 정확하게 공중 폭발했다는 겁니다. 탄두부의 핵폭발 조종 장치들과 기폭 장치들이 의도한 공간과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검증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걸 검증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 상공 800m에서 터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핵탄두가 지상에 떨어지면 폭발력이 땅에 흡수되기 때문에 폭발력이 반감됩니다. 반면에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파괴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1945년 8월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탄도 네. 지상 580m 상공에서 폭발시켜갖고 폭발력을 배가시켰거든요. 네네. 대도시 지상 800m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공중에서 폭발시킨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고층 건물들, 도로, 지하철, 각종 차량 뭐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이 2차로 다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이 최대화가 되죠. 히로시마 원자탄이 15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20만 명이 살상됐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그 상공에서 떨어진다고 폭발한다고 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겁니다. 땅보다 오히려 상공이 폭발력이 훨씬 크다는 점. 예.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훈련을 직접 지휘한 거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해 훈련을 참가할 지휘하는 장면을 북한 매체들이 공개했습니다. 네. 훈련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한 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핵을 가동할 수 있게 공격 태세를 완비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실전 가상훈련들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김정은의 요점은 북한이 핵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미가 믿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옆에 선글라스에다 마스크까지 써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인 장성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번 훈련을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 정도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추정이 되는 인물. 예.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서 얼굴에다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인물을 공개했는데 굳이 안 나오게 해도 됐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훈련의 실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했다. 이런 점을 과시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국들에게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서. 자, 한미훈련 때 북한이 이런 대응 훈련으로 계속 긴장감을 고조시켜 왔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또 다른 이유가 더 있습니까? 북한은 이번 핵 반격 훈련의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한미가 지금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게 보다 강경한 실전 대응 의지와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네. 한미는 어제 비원비 랜서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시켰고 오늘부터는 5년 만에 연합 상륙 작전인 쌍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쌍용 훈련. 예. 해안 침투 훈련은 사실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이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핵 전력 대응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네. 군인들을 농촌과 도시의 각종 현장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 노동력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의 대응은 군인을 농촌이나 건설 현장을 보내서 하게 하고 핵으로 한미훈련에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이번 훈련의 결론으로 오늘의 형세가 핵전쟁 억제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핵무력 전쟁 준비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제시했다고 하는 전략적 과업들은 앞으로 북한이 실행할 그런 과업들이겠죠. 네네. 이런 과업들에는 ICBM 전각 발사, 군 정찰 위성 발사, 실제 핵 실험 등 이런 다양한 도발이 거론됩니다. 네. 전술핵은 이번 종합훈련으로 공해상에서 전술 핵탄두를 실제 터트리는 것을 빼고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실제화되고 있다는 걸 과시한 대목으로 풀이되고요. 네네. 북한이 아무리 전쟁 억제와 반격에 초점을 두고는 있지만 서로의 대응 과정에서 자칫 무력 충돌 가능성 등 한반도 긴장 격화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핵탄두를 터뜨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실험은 다 했다는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네. 실제 어떤 무인도 상공에서 전술 핵탄두를 할 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글쎄 뭐 저도 자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김학일 기자였습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